그리고 윤석열 전 일종의 내란범인데 내란범을 옹호하겠다고 그 한겨울에 국민들하고 맞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을 안 합니다. 예. 이미 당돌한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거기에 괜히 그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고 그걸 그렇게 되면 자기에 대한 책임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 옆에서 꿀 빨던 인사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을 지금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 실망감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정치 효능감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꿨다고 하는 효능감을 지금 국민들이 마음껏 저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쑤셔놨던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청와대로 한 발도 안 들여놓겠다고 하면서 인수위 때부터 나라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국민들을 분열시켰고. 그리고 검사 출신들, 자기가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출신들 요직에다 다 권력기관에 박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 바로 쫓아내고 선거를 연전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정권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도 바뀔 의욕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전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우리 영남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돼. 나 의원 뺐지만 유지하면 그래도 살고 언젠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올라갈 때가 올 테니 그때까지 숨지게 있으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그런 때가 또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이번에는 막무가내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에 지지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TK하고 7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잘한다고 하는 평가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도 그렇게 쉽게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30%의 여론이 있습니다. 장 소장님. 네. 국민의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한다고 할 거고요. 비대위 구성한다고 할 거고 혁신위도 송은석 의원이 계속 맡을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달라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비대위원장은 송은석 의원이 겸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2달밖에 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뭐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견임할게.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 27일부터 계속 좀 해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송은석 의원이 어떤 분이에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 국면에서 관저에서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한 45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당대표이자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분을 보고 야, 국민의힘이 쇄신하겠구나, 개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기라는 진단하셨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게 최근에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언론이 기사화로 잘 받아주지 않는 모습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정치 시사 현안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